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선생님, 엄마 껌딱지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껌딱지. 이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껌딱지는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나랑 네. 안 떨어져 있는 네, 거. 네. 너무 싫을 것 같아. 상상만 해도 너무 땀나요. 너무 지금 어. 진심이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엄마 껌딱지가 이제 좋은 것도 있죠.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엄마가 너무 좋아서 엄마한테 붙어 있고 앵기는 거는 이제 좀 좋은 쪽이죠. 그죠? 근데 이제 나쁜 거는 엄마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괴로워서 못 떨어지는 게 나쁜 거죠. 그럼 약간 불안해서. 그렇죠. 이 불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변을 경계하고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존을 위해서 긴장하고 이런 이제 불안이 필요한데, 이 불안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뭐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천둥번개가 치거나 아니면 뭐 배가 아플 때 울면 엄마가 이제 와서 달래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불안을 엄마가 달래주면서 애착이 생기는데 점점점 이게 엄마 없이도 내가 달래줘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면 이 불안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은 이 불안이 너무 커져서 고통이 돼서 엄마 껌딱지가 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껌딱지다. 그거를 또 분리불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럼 이게 정상적인 분리불안이랑 네. 문제가 되는 분리불안이랑 좀 경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만 3세가 되면은 없어진다고 해요. 예전에 얘기했던 대상 항상성, 엄마가 내 옆에 없어도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그 믿음이 안정감 있게 생기면서 분리불안이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도 분리를 할 때 아이가 극심한 고통을 느끼거나 아이의 발달 수준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고통을 초래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걸 심각하고 분리불안 장애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살 아이가 유치원을 가는데 유치원에 갈 때마다 괴로워하고 성질을 내고 만약에 억지로 분리를 하면 가서 하루 종일 울고 있거나 아니 멍하니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같은 집안에 있는데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도 못 가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발달학적인 나이 6살에 기대되는 독립적인 놀이라든지 엄마 없이 생활하고 유치원 가서 또래랑 놀고 이런 기대되는 수준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불안 장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양육을 해도 어떤 큰애는 또 잘 지내는 경우도 있고 네. 둘째는 조금 더 분리불안이 오래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왜 그렇게 생길까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좀 잘 생기는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과의 불안정한 애착일 때, 우리가 안정된 애착이라고 하면은 분리도 잘 되고 같이 있을 때 따뜻하고 또 헤어질 때 슬퍼하지만 만나면 좋고, 불안정 애착은 이 관계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분리할 때 고통이 심해져가지고 더 심하게 껌딱지가 되는 경우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모의 양육 태도도 영향을 줘요. 부모님이 지나치게 과잉 보호적인 육아 방식을 고수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해주고 위험한 거 절대 못하게 하고 다 약간 차단하는 거. 온실 속 화초처럼 네, 거네요. 네.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뭔가 하는 거를 다 다 하시는 차단하는 경우. 그러면 얘는 밖에 나갔을 때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인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뭐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도 될 수가 있고, 이게 환경적인 변화가 심할 때도 불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 아이의 기질. 기질적인 거. 네. 아이가 기본적으로 불안의 정도가 높은 아이들. 때. 기질적으로 따지면 위험 회피 성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똑같이 양육을 해도 불안도가 더 높을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분리불안도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유전적인 거. 그래서 부모님 중에 불안 장애가 있는 경우 아이들이 이런 불안 장애를 가지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떤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네. 되나요? 오늘 4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가 이제 결국 불안이라는 거는 엄마가 계속 보호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불안을 조절할 수 있게 그 조절하는 그 내적인 기제가 성숙이 돼야 되는데 성숙이 되기 전까지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가 감정 조절하는 건 어떻게 배우겠어요? 엄마를 통해서 배우겠죠. 그렇죠. 엄마나 아빠를 엄마 통해서. 아빠 보고 배우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미러 세포.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감정 조절하는지, 엄마가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신생아 때부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항상 막 전전긍긍하고 막 긴장하고 새로운 거 뭐 하나만 하려 해도 이게 괜찮을까 그런 식으로 계속 걱정되는 육아를 하다 보면은 아이도 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긴장이 당연한 거구나 하고 자기도 긴장하고 불안하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좀 약간 느긋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왔을 때도 너무 급변하게 엄마 감정 변화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엄마가 그 불안을 다스리는 거를 미리 보여줘야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요런 친구였어요. 불안한 아이를 키우고 계실 때는 아이의 불안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에 갔어요. 음. 근데 정말 키즈 카페는 안전하게 해둔 곳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이 막 있고 애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이 불안이 높은 아이는 위축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무서운 거 아니야. 너 괜찮아. 너 가봐.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 돈 냈는데 2시간 냈는데 네. 1시간 내내 옆에 있으면 답답하긴 그렇죠.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야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 말이 아이의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시는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고 겁 안 내도 돼. 하는데 이미 아이는 이미 겁이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 우리 누구누구가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오니까 좀 긴장되나 보다. 그러면 엄마랑 먼저 여기 있는 것부터 해볼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불안한 거를 인정해 주고 그 속도에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최악은 뭐냐면 야 진짜 너 왜 이래? 진짜 답답하다. 너 돈 아깝게 왜 이래? 창피해. 남자애가 이것도 못해? 이렇게 창피해, 윽박지르면 아이는 본인의 불안 플러스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할 것 같은 불안 그게 합쳐져서 굉장히 공포스러워질 수가 그럼 있어요. 나중에 키즈 카페 안 간다 그러죠. 맞아요. 그냥 거부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의 불안을 인정해주고 맞아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가시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키즈 카페 돈을 2시간을 냈는데 1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봐. 진짜 속불 터지지. 조금 싼 키즈 카페부터 가시는 걸로.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어머니가 6살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제 외래를 오셨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거부를 하고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하고 이제 집에서도 아빠랑도 단둘이 있는 걸 힘들어하는 그래요? 그런 아이였어요. 엄마도 굉장히 조용하시고 신중하시고 조용조용히 얘기하시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외래로 두 분이 들어와서 이제 저는 보통 외래에서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같이 노는 모습을 좀 관찰하거든요. 이제 둘이서 이제 노세요 하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일부러. 근데 10분 이상을 노는데 아이가 저한테서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엄마도 같이 등을 돌리고 아이랑 조용히 말하면서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좀 분리를 해서 제가 아이와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때부터 안절부절 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괜찮겠어? 너 오늘 선생님이랑 노는 거 괜찮겠어? 근데 이거는 엄마가 아이와 분리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어머니가 거의 한 5분 정도를 아이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괜찮겠냐고. 근데 그럼 아이 입장에서 안 괜찮지. 그렇죠. 엄마가 이미 불안한데 엄마까지 불안해 보이니까 이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엄마가 아이와 분리가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정신과적인 용어로는 불안의 파트너, 앵자이어티 파트너라고 해요. 그래서 같이 이 불안에 같이 가서 더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여행을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곳인데 가이드 한 명만 믿고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저쪽에서 막 불빛이 나오고 막 저쪽에서 막 야생동물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가이드한테 가서 가이드 여기가 안전한 거냐 여기 괜찮은 거냐 물어봤는데 가이드가 저도 잘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제가 걱정돼. 한번 알아보고 올게요 하면서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나한테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은 어떡하나? 너무 걱정되죠. 걱정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여행을 해야 되나? 안 하고 싶어지게 되죠. 후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라는 이 여행의 가이드가 엄마인 거예요. 내가 좀 불안해도 엄마 나 이거 괜찮을까? 엄마 나 저 사람이 얘기해봐도 될까? 근데 엄마가 괜찮아. It's okay. 막 이런 느낌으로 쿨하게. 가면 괜찮구나? 그럼 내가 요만큼은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엄마를 봤는데 엄마도 막 돌고 있어. 그러면 이건 위험한데 확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불안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불안을 들키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아이의 불안을 인정해주면서 이제 본인은 조금 더 느긋하게 네. 반응을 해주시는 게 더 좋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좀 불안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일정하고 반복되는 루틴, 예측되는 루틴이 되는 생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매번 데리러 가는 시간에 데리러 오시고 퇴근 시간이나 뭐 같이 노는 시간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좀 일정하게 약속을 정해가지고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예측이 불가능한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힘들어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측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보니까는 이거 네 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불안이라는 거는 나이에 따라서 또 많이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이 등대가 돼주신다는 생각으로 네. 아이를 육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믿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인정해주시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는 느긋한 네, 마음으로 네.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음. 요런 친구였어요. 불안에 기질적으로 불안이 네, 굉장히 높은 아이였어요. 어. 왜냐하면 저는 미끄럼틀을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어릴 때. 네. 왜냐하면 미끄럼을 타다가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을 것 같았었어요. 엄마는 답답하신 거죠. 그게 이제 아이가 막 놀고 이래야 되는데 놀이터에 가면은 맨날 쭈그리고 모래놀이나 네네네.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냥 그네도 잘 못 탔어요. 떨어질까봐. 굉장히 네. 몸을 사리는 아이였군요. 네, 굉장히 어머니가 얘기해 주는 것 중에 좋았던 게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였어요. 그럼 그 괜찮아. 그러고 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돼. 그러고 본인이 이렇게 타신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한다든지 본인이 그네를 막 타신다는 그러니까 푸시를 막 하거나 네. 너는 왜 못해 이렇게 음.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 지금 그네 잘 타요.